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시대 현실에 맞선 황순원 문학 시리즈 두 번째로 장편 소설 카인의 후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황순원 문학과 시대 현실과의 관계는 흥미로운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기 단편에서는 작가 자신의 신변적 소재가 주류를 이루면서 토속적 정서와 결부된 강렬하고 단출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목넘이 마을의 결을 전후한 단편에서부터 카인의 후예와 나무들 비탈에 서다까지의 장편에서는 순환과 격변의 근대사가 작품의 배경으로 유입되어 현실의 구체적인 무게가 가장 큽니다. 장편 1월과 움직이는 성, 단편집 탈에서는 인간의 운명에 관한 철학적, 종교적 문제가 천착되면서 시대 현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편 신들의 주사위에 이르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그대로 지속되되 한 지역 사회가 변모해가는 내면적 모습이 함께 그려집니다. 이처럼 황순원의 소설들을 발표순에 따라 배열해보면 작품의 주제와 시대 현실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성이 대체로 무유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굴곡은 이 작가가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위주로 소설을 써온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구조에 걸맞도록 시대 현실을 유입시키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세 단계는 신변적 소재, 사회적 소재, 철학적 소재로 작품 성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말해주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대 현실을 다루는 관점에 따라 복합적 소재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삶의 현장에 대한 원숙하고 관조적인 시야를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작품 활동의 후반기로 오면서 그의 세계는 인간의 운명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 도달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순원의 첫 장편 소설 별과 같이 살다가 발행된 것은 6.25 동란이 발발하기 4달 전인 1950년 2월이었고 여기서 주목의 대상으로 하는 카인의 후예는 동란이 끝난 이듬해 1954년 12월에 발행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및 지주계급이 탄압받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런 만큼 황순원 가문에 자전적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일가가 월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의 무대는 작가의 고향 곧 평양에서 40리 떨어진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입니다. 1950년대 한국문학의 대표작이 된 이 작품으로 작가는 아세아 자유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개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개혁과 지주계급의 탄압에 관한 문제이며 이는 작가의 현실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주계급 지식인 청년 박훈과 마름의 딸 오장녀 사이의 교감과 사랑의 문제인데 이야기의 방점은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북조선 토지계획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고 이를 추진하는 담당 조직으로서 빈민과 농업 노동자로 구성된 1만 1,500여 개의 농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됩니다. 이 위원회의 주도하에 일본인, 민족반역자, 5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의 땅은 몰수되어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수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작가 이기영은 이를 땅이라는 북한문학 최초의 장편 소설로 써서 미화했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이와 같은 토지개혁을 배경으로 숱한 인간관계의 파멸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사회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소설적 기록을 넘어 작가 자신의 가문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생생한 공감을 불러옵니다. 동시에 이 시대상을 배경으로 운명적 사랑의 절절함을 함께 펼쳐 보임으로써 깊은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의 표제 카인의 후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카인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며 동시에 인류 최초의 곡물 경작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은 곧 범죄와 농민이라는 중이법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북한의 농경사회에 불어닥친 인간성 파괴의 현장, 작가는 그것을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지주의 아들 바쿠는 4달 동안 운영해 오던 야학을 예고 없이 접수당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 인물들이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그의 주변에 있는 농민들은 토지계획에 관한 기대감과 죄의식을 동시에 갖고서 냉혹한 현실을 뒤따라갑니다. 이 토지계획은 처음에 제시된 청사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와중에 박훈과 오장녀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어느 사랑인들 숨은 사연이 없겠습니까마는 한 시대가 뒤바뀌는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이들의 사랑은 소극적이면서도 뜨겁고 또 의미심장합니다. 작가는 이 유별난 사랑을 남녀 간의 대등한 정분이 아닌 여자가 남자를 감싸 안는 모성적 사랑으로 그렸습니다. 바쿠는 오장녀에 대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열망은 소설의 말미에 오장녀를 대동하고 월남하려는 시도를 통해 확연해집니다. 오장녀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에게 하나의 주술적 속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장녀 역시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유행은 아닙니다. 가슴 속에 강렬한 사랑이 몸 밖으로 탈출할 자리를 얻은 곳, 그것이 바로 오장녀의 타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모성의 빛깔을 띠는 것은 황수는 소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시집 갔던 오장녀가 끝까지 남편에게 가슴을 허락하지 않다가 소박 맞고 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합니다. 박훈에 대해 여자로서의 사랑보다 더 큰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안고 있기에 오장녀는 남편에게 그 가슴을 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장녀의 이 헌신적 사랑은 마침내 농민대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체면이나 안위에 대한 염려는 조금도 없습니다. 소설의 결말로 보면 이 이야기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전개를 남겨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속편이 쓰여졌음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편이란 바로 다름 아닌 아직도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체적 삶에 해당합니다. 단절과 대립의 역사, 고통과 통한의 분단사를 꾸려가고 있는 동시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모두 카인의 후예라는 호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가 황순호는 이 작품을 통해 당대 사회의 현실에 맞선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소설이라는 용기로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하다 자살한 아리시마 다케오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지성 또는 제2의 나스메 소세키라고 불렸습니다. 그 대표작이 카인의 후예인데 척박한 땅 홋카이도의 농장 생활과 소장농들의 어려운 일상을 그렸습니다. 황순원이 와세다 제2고등원에 입학한 것이 1934년이니 그와 그 소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여쭤보았으나 작가는 웃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이미 보편적인 용어이므로 그 제목을 다시 써서 안 될 것은 없었습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 오면 1954년 12월 5일 중앙문화사에서 나온 카인의 후예 초판본과 영화화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달라졌으나 그 시절의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작품을 통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시대 현실에 맞선 황순원 문학 시리즈 두 번째로 장편소설 카인의 후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